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우리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소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6월 전략도 탄탄하게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하기에 앞서서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신데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주잘백 3글자 입력 후에 전송해 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주식과 파생 상품에 관련된 교육 자료, 주식 유망 종목, 거기에 따른 히든 전략까지 모두 세워드리니까요. 지금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토요일 방송 시작해봐야겠죠. 주인공 두 분 모셨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과 칼리 전문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가 저는 사실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봤거든요. 장기 시장이. 근데 너무 쉬웠어요. 네, 너무 쉬워가지고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늘도 또. 네, 오늘도 그렇지만 이번 주 내내 수익 실현하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자만하지 말자. 오만하지 말자. 지금도 그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신가요? 어제 잠깐 자만하셨나요? 자만했다가 마이너스 한 3% 손절하다 나왔어요. 근데 그거 빼고는 뭐 20% 30% 수익 실현한 게 한 두세 개 되니까 뭐 상관없는데 일단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 드렸냐면 이 시간에 마녀공장 얘기 드렸잖아요. 네, 마녀공장. 상장하고 또. 네, 한번 보세요.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몇십 프로가 지금 급등했는지. 제가 지난주 컨셉이 뭐였어요? 중국에 발을 걸쳐놓지 않은 화장품주를 해야 된다. 오늘 급등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예시로 얘기 드렸던 중국에 발을 걸쳐놓지 않았는데 괜찮은 화장품 종목들, 더 펌텍코리아, 그 다음에 뭐 관련주도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거 전부 다 급등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제 갑자기 종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VG스택까지 해가지고 그 종목들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그 히든 종목도 있었어요. 코스맥스라고. 전부 다 신고가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김정철 본부장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 지금 이쪽 생각이 어떻게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구나. 이걸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내내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종목이 저렇게 잘 가는데. 그리고 너무 자만스러워. 그리고 또 그 다음 일요일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도 죄다 급등하는 바람에 이렇게 말하기가 좀 무서워요. 근데 어깨가 아주. 말하기가 좀 무섭거든요. 말하면 막 올라갈까봐. 그래서 조금 좀 참고 계신가요? 좀 말을 오늘 많이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종목 왜냐면 이럴 때 너무 나대다가 방송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잘 순화시켜 주시고 하여튼 이렇게 막 너무 드러내다가 이렇게 또 다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죠. 원숭이가 이렇게 나무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요즘 조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우리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 수익을 아주 쉽게 내셨습니다. 지난주에 생방송 저희 녹화 방송에서 이제 히든 종목으로 얘기했던 종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갔죠.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는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공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또 여러 가지 히든 종목 전문가님께서 준비하셨을 텐데요. 나도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칼리 전문가님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일단 저도 지난주에 이제 종목 수익을 이제 좀 잘 실현시켰고요. 이제 이 방송에서 이제 좀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청산을 할지 말지 이제 그때는 타이밍이었었는데 사실 정말 괜찮았던 게 이제 룰루레몬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딱 청산을 하는 타이밍이 어땠냐면 이 시초가였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차트로 보시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현재 이 자리값, 이 시초가 추가적으로 상승은 보여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딱 갭을 띄우면서 15% 가져갔다가 그대로 여기서 청산을 바로 가져갔었는데 올 청산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그대로 지금 떨어지면서 이제 그래도 떨어졌어도 수익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실 분들은 뭐 사실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지만 워낙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위주로 해서 이제 좀 단기적으로 일단 좀 가져가는 종목이었다 보니까 일단은 좀 대응 전략을
잘 가져갔죠. 딱 이틀 전에 들어갔어요. 이제 수요일에 이제 들어갔다 보니까 하루 눌림 뒤에 이제 상승이었기 때문에 단기 청산 대응 정말 좀 선물같이 좀 대응을 가져갔죠. 이제 그래도 이제 공식 수익률 약 대략적으로 13%로 일단 좀 잘 마감을 봤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이틀 포지션 들고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 지금 이번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갭을 띄우면서 12%, 13%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현재까지도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미 좀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시총이 좀 탄탄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다 이제 끝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 자체는 한 번 더 2분기에 한 번 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는 사실상 이런 관점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의 이제 흐름, 추세 자체를 좀 갖춰가는 종목들을 좀 가져가는 게 이제 좋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매도를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기준으로 좀 매도를 좀 잘 잡았었던 게 자랑할 게 많으시네요. 항상 자랑을 해야죠. 네네. 방송에서 이제 자랑하려고 나오는데 자. 이번 주에 이제 딱 보시면 이제 수요일 날이었어요. 이 수요일 날 차트를 보시면 이때 선물 기준으로 지금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1.75% 이제 하락을 보여줬잖아요. 근데 제가 포지션 잡았던 게 이제 630에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30대까지 떨어지는 것도 무난했고요. 이게 300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딱 여기까지 잡는데 한 틱 차로 체결이 안 돼서 딱 100포인트를 가져가는 전략이었었는데 한 틱 차로 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2,000불짜리였는데 1,700불에 그래도 마감을 받습니다. 그래도 단등 치면서. 많이 가져가셨네요. 근데 이게 한계약 기준으로 100포인트 아마 선물 대행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좀 쉽진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날 하루에 제가 청산을 여기 구간대에서 바라봤는데 네. 실질적으로 낙폭은 거의 200대까지 보여줬다 보니까 이날 한번 좀 포지션 잘 잡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사실상 수익 구간에 뭐 한계약 기준으로도 뭐 한 700만 원, 800만 원 이상까지도 보일 수 있었던 하루였어요.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추가 브리핑까지도 이제 매도에 대한 관점을 계속 얘기를 드리면서 좀 가져갔었는데 일단 좀 성공적인 잘 대응을 좀 가져갔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칼리 전문가님도 이번 주에 얼마나 잘하셨는지 자랑을 또 해주셨습니다.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13%, 14%의 수익을 안겨다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선물로도 우리에게 파생 상품으로도 매도 포지션을 잡으면서 큰 수익을 주셨습니다. 나도 이 다음 주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고 싶다. 종목에 대한 고민도 얘기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까지도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한번 이번 주 주요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부터 하루에 100만 배럴씩 추가 감산을 단행한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 감산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오일 가격의 상승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호주 중앙은행에 이어서 캐나다 중앙은행까지도 금리 인상을 또 깜짝 발표했습니다. 이번 FOMC에서 사실 동결 그리고 금리 인상 이 두 부분에 있어서 2주 동안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어지러운 상황인데 다음 주에는 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FOMC 회의를 앞두고 한번 프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FOMC 회의 일단 전에 우리가 한번 점검은 해봐야 되는데 네. 이제 뭐 사실 뭐 딱히 점검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사실 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왜냐면 이게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달러화를 쓰는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네. 같은 달러는 아니에요.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에 있는 홍콩. 뜬금없죠. 갑자기 홍콩이 달러 쓰니까. 근데 홍콩은 이제 영국계 밑에 있으면서 또 화폐는 달러를 테이킹하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대신 이제 금융이 좀 발달한 나라다 보니까 일단 달러를 쓰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이제 중앙은행들이 서로 공조를 해요. 서로 공조를 하기 때문에 보통 뉴질랜드나 호주나 캐나다, 홍콩에서 만약에 뭐 금리를 올리거나 뭐 하게 되면 사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기에는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따라간다. 근데 따라가는 거 무조건 따라가느냐? 근데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다. 근데 웬만하면 좀 맞춰서 좀 진행을 하려고 많이 한다. 근데 이번에 캐나다하고 호주가 금리를 올렸는데 그러면 미 FOMC도 금리 올리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올릴 때 안 올렸어요. 지난번 올릴 때 안 올렸기 때문에
뉴질랜드하고 주로 뉴질랜드하고 캐나다, 호주는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미국을 네. 따라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난번 안 올린 거 지금 올려서 따라갈 수 있다라고 좀 저는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미 연준이 이번 FOMC 말고 다음 FOMC에서 한 번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미리 선제적인 조치다. 약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한번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사실 잠잠하다 FOMC가 점점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번 전략을 딱 세웠잖아요. 뭐라고 세웠냐면 이번 FOMC는 동결. 왜 이번에 FOMC에서도 만약 동결을 안 하고 금리를 올려버리잖아요. 그럼 진짜 미 연준은 진짜 못 믿을 집단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말하는 것마다 다 틀리는 거예요.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 연준이 여기까지 올리겠다고 했으면 사실상 한 번은 지켜줘야죠. 자기들도 사람인데. 미 연준도 욕먹기 싫잖아요, 자기들이. 근데 욕먹기 싫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동결하고 다음에 올려도 다음에 올 것 같은데 일단 예상보다 강력한 신규 고용,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예상보다 고용이 너무 강력해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미국에서 취업하면 돈 더 많이 벌 것 같다고. 매번 얘기하시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조금 더 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일단 34만 명 신규 고용 나왔습니다. 비농 논밤 페이롤 인플로이먼트에서 34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이 20만밖에 아닌데 뭐 예상을 그냥 가볍게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요즘에는. 근데 여기서 이게 자연 실업이 4.4%예요. 그게 뭐냐면 자연적으로 요즘에 또 실업자가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고용도 많고 실업도 약간 올라가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실 우리가 여기서 별의별 예상이 다 이게 다 무용인 게 FOMC 회의 전에 CPI가 나와요. 사실 거기서 갈려요 다. 거기서 갈리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별 예상을 해봐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저는 근데 5.5에 맞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 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 한 번 정도. 금리 인상 마무리를 확인하는 구간으로는 변함이 없다. 제가 약간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을 더 올리든 뭐 진짜 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뭐 총 맞아가지고 두 번을 더 올리든 간에 거의 마무리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마무리 국면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달러 인덱스가 갑자기 방향을 틀고 막 중기 추세가 틀어지고 막 이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하방을 잡았기 때문에 이 추세를 틀어지기에는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고용이 거의 미스매칭이에요. 미스매칭인데 오늘은 간만에 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튼간에 그 미국 노동 수요를 보시면 수요는 더 높고요, 공급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요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노동 수요가 좀 많고 공급은 좀 더 적은데 실업률은 밑에 있어요. 정말 지금의 지표를 전혀 설명하지 않는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공급이 더 많아야 수요가 더 있겠죠? 그렇죠? 수요가 더 적어야 공급이 더 많아야 일자리 사람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청 고용이 잘 된다고 하시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보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업률은 좀 바닥에 있으니까 도대체 이게 이 고용 지표 하나로는 뭘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지금. 그리고 연준을 만족시키기에도 이제 물가는 좀 별론데 이게 물가가 여기서 그러니까 꺾이려면 확 꺾이든지 올라가려면 더 올라가서 금리를 더 올리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 거예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를 약간 애매모호하다. 뭐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미국 비농업 고용은요 14개월 연속 컨센서스 상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 확실히 많다 이거죠. 비농업 고용은 지금 현재 14개월 연속 예상치를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CJC 해고자 수인데 해고자 수도 같이 늘고 있어요.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뭐 일관성 있게 뭘 볼 수가 없어요 지표가. 물론 해고자 수가 느는 건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미국 IT 대기업 글로벌 IT 빅테크들이 많이 감원을 했죠. 네. 감원을 했는데 다시 또 많이 고용도 하는데 또 많이 또 자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많이도 자르고 많이도 고용을 하고. 이거
도대체 이거 뭐에다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경기 하락이 동반되는 상황이라 ISM 제조업 지수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요, 그 지수에 거의 다 후행해서 미국 경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결국 금리 상단이 확정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번 FOMC에 뭐가 중요하냐? 점도표가 중요합니다. 혹시 여기서 위에다 점을 더 찍는 사람이 있는지, 그게 되게 대단히 중요해요. 점도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도표가 5.50 이상으로 찍는 사람이 있는지, 예,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는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미 연준도 별 이상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여튼간에 이 점도표가 어디까지 분포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점도표상 보시면 점도표가 내년하고 내후년도 다 불러서 찍게 돼 있는데 그게 내려가줘야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거의 이게 가장 상단이어야 되고 내년 내후년 점도표가 좀 더 내려가줘야 정상인데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지수가 이제 밀리겠죠 또. 그리고 달러와 약세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와 약세인데 달러와 약세의 투자 포인트를 우리가 좀 잡아봐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달러 상단이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달러 상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달러 약세와 관련된 종목과 투자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럼 달러 약세된다 그러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금값하고 그러면 비트코인 오릅니까? 오릅니다. 저 그렇게 봐요. 금값 지금 잠시 쉬고 있거든요. 네.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여러분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중기적으로 좀 보면은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코인 혹시 물려 계신 분들 더 기다리세요. 존버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조금만 한 3년만 더 하시면 3년이요? 3년만 더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풀릴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WTI 원유를 제외하고는 각종 원자재 방향이 다 상승 방향으로 좀 틀 가능성이 있다. 근데 WTI 원유는 좀 이렇게 수급 논리가 좀 강하니까 이게 이제 달러와 영향을 좀 많이 안 받기 때문에 지금 오펙 플러스가 결속력이 많이 약해졌어요. 러시아하고 사우디하고 별로 갑자기 또 안 좋거든요. 네. 러시아가 생각하는 거하고 사우디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지금 달라요. 원래 결속력이 진짜 안 좋기로 유명한 집단이 오펙이에요. 왜냐면 약속하면 하나도 안 지키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때부터 지켰냐? 코로나 때부터 갑자기 이제 유가가 폭 나가고 막 이러니까 그때부터 좀 자기들끼리 막 으쌰으쌰 했었는데 이 으쌰으쌰가 이제 오래 안 간다. 오래 안 가고 결국 미국하고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결국 지금 서로 지금 좀 상태가 안 좋다. 서로 생각하는 게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종목 하나 딱 보시면 좋겠다.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방산주 실적 호조. 이거 방산주이기도 하고 이게 원자재 관련주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두 글자예요. 딱 여러분 주식 좀 했던 분들은 이거 알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알면 뭐예요? 언제 매수할지 모르잖아요. 그쵸. 들어와서 언제 매수할지 들어보셔야지. 중요한 거잖아요. 그다음 종목도 오른다. 그럼 여러분은 초보자. 그럼 주식 초보자분들 그냥. 당연히 들어와야죠. 제가 요즘에 교육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데 열과 성을 다해서 제가 2번씩 교육해드리고 있는데 요즘에는 일단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이고 방산주 실적 호조 이 두 가지 이슈가 있는 이 종목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FOMC 회의 관련해서 좀 관련주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 종목이 실적이 대단히 좋은데 이게 2분기 실적 시즌 때 아마 7월이겠죠. 그러니까 6월 달에 2분기가 끝나니까 7월에 아마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 종목이. 이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 같이 함께 이 종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FOMC 프리뷰를 해준 뿐만 아니라 FOMC 프리뷰를 하면서 WTI 원유를 제외하고는 각종 원자재를 상승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 플러스 방산주 실적 호조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히든 종목을 들고 오셨습니다. 두 글자라고 했는데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는 오직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전문가님께서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안에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칼리 전문가님은 FOMC 회의 프리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본부장님이랑 역시나 생각이 좀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준비한 내용이랑 이제 좀 비슷한데 이제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6월 FOMC 저 역시도 이제 이번에 동결이다. 적어도 이제 좀 이번만큼은
좀 동결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사실상 페드에서 사실 뭐 이렇게 의견이 뭐 사실상 안에서도 좀 갈리겠죠. 네. 갈리긴 할 텐데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모였었던 경우, 완전히 좀 충돌나는 경우가 이렇게 대외적으로 좀 드러나는 경우가 이렇게 크게 나와준 거는 좀 처음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지금 좀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이 페드워치에서 지금 현재 76%대 보여주고 있어요. 76%대. 이게 이제 어제 이제 오전에 이제 잠시나마 이제 한 60%대까지 이제 제가 떨어지는 걸 봤었는데 역시나 이제 다시금 이제 말아 올리면서 이번에 이제 좀 동결 가능성을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파월을 좀 위시한 이제 그 축에 있는 위원들 같은 경우는 이번 한 번은 그래도 좀 쉬고 가자. 적어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보여줬고 이제 정말 고점 부근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한 템포는 쉬고 가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하는 거 아니지 않냐. 동결을 하면서 이제 좀 상황을 한번 한 달 정도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차피 바로 다음 달에 또 금리 인상에 그쵸?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번만큼 그래도 한번 한 템포 쉬어도 괜찮다라는 의견과 아니다 지금 좀 경기가 이렇게 좀 계속 실업률 뭐 아까 계속 지표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용이 아직까지도 계속 탄탄한 상황 속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럴 때 몰아붙여야 된다 이런 의견이 이제 갈리는 거예요. 이렇게 좀 탄탄할 때 좀 몰아붙이면서 금리 인상을 좀 지금 더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단행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이것도 이 방송에서도 좀 언급드렸어요. 왜냐면 지금 경기 상황이 좋을 때 좀 빠르게 해야 이 금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물가가 지금 안 잡히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린 상황에서 놓고 봤었을 때 좀 더 가파른 빠른 물가 하락을 좀 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도 고금리 상황 속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안 잡혀요. 그쵸. 그래서 사실상 결론적으로 지금 손 놓고 있다 보면 다시금 반등 치면서 물가가 재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근데 이번에 그렇게 의견이 갈렸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그래도 금리 동결 쪽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6월 달 기준으로는 이렇게 76%나 되는 게 지금 금리 동결 쪽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7월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금리 인상 25bp 인상 가능성이 52.5%나 되고요. 되려 50bp 올릴 가능성이 지금 12.5%나 돼요. 그러니까 나름의 지금 다음에는 금리 인상 쪽으로 지금 좀 바라본다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연속 동결로 본다라기보다는. 그러면 이번에 가장 좀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사실상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바라봤을 때 동결 쪽으로 나올 거예요. 이 가능성이 90% 이상 될 텐데 이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 나와서 어떤 뉘앙스와 어떤 발언을 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겁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파월 의장이다라고 하면 여지를 굉장히 좀 많이 남길 것 같아요. 이번엔 동결인 게 너네 절제 여기서부터 금리 지금 동결하고 나서 인하 쪽으로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지금 현재 데이터를 보고 물가 안 잡히는 거 계속적으로 봤었을 때 언제든지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다음에도 그럴 가능성을 더 높게 의지를 만약에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면 시장에 굉장히 좀 큰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번에 사실 좀 많이 겹쳤어요. 일본, 유로존 그리고 미국까지도 이제 이번에 같이 모여서 이제 금리 인상 발표가 이제 같이 몰려 있다 보니까 사실상 ECB 같은 경우 좀 더 발표를 했었을 때 미국 쪽에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발표 때 확실히 좀 변동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 주 지금 뭐 봤었을 때 이미 방송 보신 분들은 이번 한 주에 뭐 증시는 끝났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이제 월화수가 좀 고비지 않을까. 이제 이거에 대한 뭐 우려 아니면 기대감의 상승 정말 방향성을 좀 예측하기 굉장히 좀 어렵고 사실상 한 3% 이상의 좀 변동성은 당연히 좀 견뎌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좀 변동성에 이제 좀 확실하게 방향성을 이제 원웨이로 트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올릴까 떨어질까 뭐 다른 미국 말고 영국이나 뭐 그러니까 유럽 쪽이나 이쪽은 좀 어떨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보실 때 다음 주는 사실상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좀 보셔라. 제가 그동안 좀 매도 방향성 이제 하락에 대한 방향성 이제 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사실상 어쨌든 동결 가능성 때문에
상승, 기대감에 대한 상승이 같이 놓여져 있어서 일단 제가 혼조세라고 좀 얘기는 드리는데 아까 이제 본부장님이 짧게나마 얘기를 해주셨던 게 최근에 이제 지표 나왔었던 것 중에 이 ISM 이제 제조업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이제 제조업 쪽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추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좀 꺾이면서 낙폭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거를 정말 큰 추세로 한번 좀 지켜보시면 자 지금 사실상 정말 경제가 굉장히 큰 위기가 2000년대부터 우리가 큰 위기가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있었죠. 네. 닷컴 버블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그리고 08년 때 리먼 사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쇼크가 있었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 이때 당시마다 지금 낙폭을 크게 키워갔었죠. 제조업 지금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지금 45 그리고 이 언더까지도 이제 좀 보여줬던 시기가 이때마다 이제 강하게 경제에 큰 충격을 줬었던 이러한 빅 이벤트들 이슈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 위치가 거기와 지금 같이 맞닥뜨리는 추세에 지금 놓여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를 지금 조금 이 지표가 막상 나왔을 때는 선물 대행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향성 변동성이 최근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부채 한도 협상이라든지 AI 뭐 이쪽으로 지금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단순히 이 데이터 지표 이전치랑 그렇게 큰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가지는 않지만 꼭 지켜봐야 되는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방향성을 매도로 계속적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45 언더 이렇게 좀 넘어갔었을 때 저는 정말 시장이 한번 좀 큰 게 한번 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좀 낙관론적으로 지금 시장이 계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면서 있다지만 이러한 지표 자체가 우리가 통계적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객관적인 데이터잖아요. 자, 신규 지금 수주 같은 경우도 같은 결과값이에요. 08년도, 2000년대 초 똑같은 낙폭대로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럼 이 지표가 도대체 뭐냐? 제조업 구매자 지수. 미국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소비국가라고 하지만 지금 제조업과 굉장히 좀 많이 연관돼 있어요. 뭐냐면 엔비디아, 지금 반도체 제조업이죠. 그 다음에 테슬라, 지금 전기차, 반도체 제조업, 그리고 애플, 뭐 말할 것도 없죠. 모든 그 기기 자체가 제조업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신규 수주라든지 이제 구매자 지수 이런 게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낙폭을 크게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서비스업 쪽으로는 좀 보신다라고 하면 얘는 조금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는 이게 좀 위기감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비제조업 지금 데이터까지는 아직까지는 큰 낙폭은 안 가져가고 있고 보여주지만 제조업 쪽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월의 FOMC 회의 프리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6월은 동결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번 주에는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 어떻게 뉘앙스로 발언을 하는지가 더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 그리고 변동성까지 염두에 두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시면서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소문이 무성했었던 이 애플의 MR 헤드셋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는데요. 이 애플워치 이후 약 9개월 만에 새롭게 나온 기기인데 이 현장이 공개된 직후에 현장 곳곳에서는 탄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당초 예상했던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MR 헤드셋. 정말 저도 이게 너무 지금 좀 시장이 핫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부분들을 좀 찾아봤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정말 너튜브로 계속 좀 찾아보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뭐 이게 하나 기준으로 얼마죠? 하나 기준으로 한 470만 원 선, 460만 원 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이걸 또 어제자 이제 계속 네. 저도 얘기를 이제 좀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애플이 신고가를 또 한번 갱신을 했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낙폭을 좀 가져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근데 확실히 이번에 애플은 애플이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이거를 보면서. 그동안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VR 기기 이렇게 좀 놓고 봤었을 때 좀 어땠나요? 사실 알고 관심 있고 가격대도 50만 원대로 좀 떨어졌고 좀 포터블하게 이제 좀 잘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많이 외면을 받았죠. 맞아요. 사실상 막 한두 시간 정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30분 정도 재밌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지러워요. 어지럽고 이제 좀 착용하기도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렇죠. 막 네.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상 정말 뭐 고글 모양으로 그거와 정말 흡사하게 똑같이 나왔습니다. 어. 근데 애플은 다르다예요. 근데 사실상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실사용을 해보신 너튜브 하시는 분이 이제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뭐 홍채를 따라가면서 이제 알아서 눈으로 이제 클릭이 되고 손으로 이제 모션 제스처라든지 뭐 이런 기능들 그리고 뭐 기존에 알고 있었던 VR, AR 기기보다도 훨씬 더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받쳐져 있다는 건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죠. 이번 사양 발표도.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가격이에요. 가격도 문제지만 이게 어떠냐면 무게감이 있잖아요. 네. 2시간 이상 배터리가 못 버틴대요. 아. 그러면 영화 한 편도 못 보는 거죠. 그럼 사실. 400 얼마를 내고서 2시간도 못 이용한다 이런 그러면 얘기인가요? 2시간도 못 쓰고 충전해야 되고 충전하고. 이제 유선으로 쓴다던가 이런 아. 식으로 하면 이게 사실상 지금 현재 참 그쵸.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안 살 것 같아요. 그쵸? 객관적으로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아무리 돈이 뭐 나만 돈다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굳이 살 필요가 불편하고 있나. 답답하고. 그렇죠. 근데 사실상 이거를 애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애플은 이거를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사실상 부정적인 거보다는 그동안 뭐 메타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를 했지만 시장이 외면받았었던 부분 자체가 오히려 훨씬 더 크게 발전하면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애플은 그래도 충성 고객도가 엄청 그쵸?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도 정말 많아요. 그 중에. 그러면 이 중에 몇 퍼센트만 지금 딱 이걸 구매를 해서 지금 애플이 지금 좀 원하는 목표 대수 내년 이제 뭐 판매하는 게 이제 한 50만 대 정도 뭐 생각한다라고 하면 애플 전체 매출 한 1% 정도가 이제 차지할 텐데 매출적으로 봤을 때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진 않지만 이렇게 했었을 때 먼저 얼리 어댑터들이 분명히 먼저 살 거고요. 네. 지금 뭐 너튜브로 이렇게 뭐 얼리어답터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 구매하시겠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 테크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도 다 구매를 해서 보시면 이렇게 했었을 때 피드백이 빠르게 돌아올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발전이 계속 있다라고 하면 이쪽 시장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땐 또 1년 뒤를 봤었을 땐 이게 우리가 애플워치나 에어팟처럼 필수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나온 이 내용 자체로는 사실상 좀 부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미래를 좀 지켜보셨을 때는 네. 그래도 애플은 애플이고 여기에 막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좀 미래 가치로 봤었을 땐 충분히 훌륭하다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리뷰는 딱 여기까지 드리고요. 좀 세세한 내용 자체 같은 경우는 좀 노란톡방에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애플 개발자 회의에서 공개된 애플의 MR 헤드셋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의견 주셨고요. 추가적인 종목에 대해서는 노란톡방 안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제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이 때문에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다시금 움직이고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투자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MR, AR, 그다음 VR 이런 기계들이 제일 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일단 즐길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즐길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뭐 요거 관련해서 좀 국내 증시하고 연관지어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애플이 뭘 하나 하면은 사실 제가 진짜 애플이 뭘 해도 된다는 걸 뭘 보면서 느꼈냐면 콩나물 시루 이렇게 딱 이렇게 귀에다 넣는 에어팟 보면서 야 지금 무슨 콩나물 차고 다니냐 저거 저기 뭐가 이쁘냐 저게 근데 저게 되더라고요 저게. 그렇죠.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도대체 저거 왜 되지 저게 저런 게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애플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애플의 그 디자인이나 이렇게 이런 걸로 평가를 너무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거는 안 좋은 것 같고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애플은 패러다임을 약간 좀 변화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블루투스 이어폰도 사실 그 애플의 그 콩나물 시루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좋게 나온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격도 굳이 비싸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건 뭐냐면 그 애플에 연동되는 이 컨텐츠들을 잘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가장 중요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그런 컨셉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애플이 이번에 14세계 개발자 회의 WWDC라고 합니다. WWDC는 항상 매년 이때 해요. 자꾸 여러분들 이런 거 할 때마다 날짜에 적어놔요 좀 이렇게. 항상 6월 두 번째 월요일 날 무조건 한다. 라는 거 무조건 두 번째 주 월요일 날 가장 무조건 한다는 거 반드시 좀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 좀 하나씩 기록을 해놔야 여러분 내년 될 때 또 이런 기회가 오면 다시 잡는 겁니다. 자, MR 헤드셋 비전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현실 세계 플러스
3차원 가상물체를 겹친 AR을 확장한 개념을 MR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MR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 딱히 없었는데 이 애플이 자꾸 MR 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MR 이게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애플은 원래 AR, VR, 뭐 XR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자기들 그냥 MR이래요. 뭔 소리지 이게? 뭐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MR이 이제 그래도 결국 말이 됐잖아요. 결국은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자, 근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컴퓨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용형 공간 컴퓨팅이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하는 PC를 하는데 착용형이다. 스마트폰을 하는데 내가 눈으로 직접 착용해서 하는 착용형인 것뿐이다. 라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컨셉이 무슨 컨셉이냐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느끼셔야 되는 거 뭐냐면 애플은 이게 그냥 컴퓨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이게 뭐 엄청난 뭐 가상 세계에 뭔가 있고 뭐 이렇게 뭐 이거 가지고 뭐 영화 보고 뭐 이 정도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이제 3D 컴퓨팅 기능으로 사진첩, 영화 감상 뭐 여기까지는 대충 예상되죠. 네. 근데 사진첩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써요. 쓰면은 내 갤러리에 있는 내 갤러리나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하나씩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동작으로 이렇게. 그런 약간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PPT를 요걸 만드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게 동작하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기계들이 좀 들어가 있고 이 안에가 무조건 컴퓨터라는 거죠. 이걸 자세히 보신다 그래서 자세히 여기 비쳐 있는 사람을 보시면 안 돼요. 예, 비쳐 있는 사람을 보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컴퓨터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 비쌉니다. 460만 원. 예, 근데 전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그러니까 좀 얼리 어답터라 생각하고 사본다면 살 수는 있는데 재력을 과시하는 건가요? 아니야, 재력보다는 그러니까 돈 모아서 사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마루탄 되고 싶지 않아요. 실험용이 되고 싶진 않은데 중요한 사실은 특히 전 애플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는 안 살 건데. 삼성에서 나오면 살 겁니다. 일단 자 짧은 배터리 시간 우리 김동호 팀장님 우리 칼리 김동호 팀장님 얘기 드렸잖아요. 짧은 배터리 시간 영화 한 편을 못 봐요. 이럴 거면 영화를 왜 넣은 거죠? 예, 되게 신기해요. 이 사람들 되게 아니 3시간 좀 더 해서 3시간 해놓지 굳이 2시간. 예. 애플이 하면 유행이 된다. 쉽지 않겠지만 이제 저는 뭘 노리냐 후발주자들 노린다. 애플이 460만 만들었죠. 애플은 알아서 팔릴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알아서 팔리겠죠. 그거보다 싸게 누가 만들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는 다 만들겠죠. 그쵸. 그거 쓰면 돼요, 여러분. 그게 또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요? 컴퓨팅이에요. 컴퓨터거든요. 이거 PC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 맥북 쓰세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결국 여러분 이거 안 쓸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결국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 나온 거 쓸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거 쓰시면 돼요 나중에. 예, 그리고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럼 비슷하게라도 만들 거 아닙니까? 비슷하게라도 만들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미 이거 개발해 놓은 상태예요. 그 개발은 오히려 여기 말고도 여러 회사들이 먼저 개발했고 애플은 나중에 개발을 후발주자예요. 애플도 사실 그래 따지면은. 근데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마이크로 OLED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OLED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대용량 D램. 이거 PC라고 제가 드렸잖아요. 컴퓨터예요. 예. 대용량 D램 무조건 들어가 있죠. 광학 모듈 및 센서 무조건 들어가 있죠. 예, 카메라 12개 들어가면 돼요. 이 안에 카메라가 12개 들어가요. 카메라 12개 있어요.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카메라 관련주들 뭐 다 좋겠죠. 이거 많이 만들면. 자, 결국 수혜주는 똑같아요. LG 노텍 BH 똑같. 이게 바뀌지가 않아.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 똑같아요. 수혜주가. 자, 보시면은 LG 노텍, 이노텍, 자, LG 노텍 뭐 이런 상태예요. 오늘 다시 오르고 있죠. LG 노텍 BH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맥과 아이패드 프로 같은 M2 칩이 들어가고요. 이미지 처리용 R1 칩이 들어가요. 여러분 이것만 들으면 뭔 종목 딱 떠올라야 돼요. 근데 안 떠오른다. 그럼 톡박 들어와야 돼요. 심각한 거니까. 자, 그다음에 땡땡땡땡. 실제로 이 기기를 만들 때 납품업체예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심지어 있어요. 또 애플 납품업체며 MR 헤드셋 납품업체예요. MR 헤드셋의 카메라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스티프너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땡땡땡땡. 끝에 아니 힌트 안 줄게요. 네. 그냥 땡땡땡땡. 요거 노란통 메시지 오프젝트 디바이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애플의 비전 프로 MR 헤드셋 공개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히든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히든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는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칼리 전문가님의 실전 매매 너무 궁금하다고 하셔서 오늘도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하이라이트 바로 보시죠. 자, 매도 체결. 자, 지금 79자리값 매도 체결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21자리값 스위칭까지 주문 접수 완료. 하겠습니다. 자, 80 기준으로 40틱 스위칭 같이 관점 보도록 할게요. 자, 79 기준으로 일단은 주문 접수 41자리값 완료. 올청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8,941 올청대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 초반까지. 자, 42탈. 자, 50자리값 이탈하면서 자, 43. 자, 거의 다 왔죠? 41자리값 올청대기. 아우, 이제 가져가네요. 자, 4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90일 매수 체결. 자, 90일 기준으로 일단은 주문 접수 완료. 코딩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 커팅. 자, 909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39까지만 일단은 주문 접수 완료. 총으로 일단 좀 바라볼게요. 50씩 18,939 올청대기. 자, 50틱이죠.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4, 35 좋습니다. 자, 거의 다 왔죠? 38 한 틱. 가야 되겠죠. 자, 좋습니다. 네, 5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29자리값 매도 체결. 자, 41 주문 코딩 접수 완료. 가져갈게요. 자, 620까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자, 16.25. 자, 16터치. 자, 일단 13포 정도 되는데 애매하긴 한데 지금 여기 자리값 1차 청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최소 본절 취소 확인. 달면서 마저 지켜보도록 주문 접수 하겠습니다. 완료. 자, 31자리값 본절 대응 보면서 가져갈게요. 근데 저도 이거 올 청산 자리값 본다라고 하면 저는 595자리값 맥시멈으로 좀 볼게요. 595자리값 올청 자리값 가져가 주문 보도록 접수 하겠습니다. 완료. 자, 14,595. 자, 618자리값까지만 볼게요. 자, 거의 다 왔죠? 자, 595까지만 욕심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반등이 워낙 진하게 지금 놓여지면서 비빈다라고 하면 자리값 수정은 가져갈 텐데 지금 템포로 원래 먹는 자리값이었어요. 596 자리값에서 자, 1포 차로 못 줬습니다. 아, 605 재터치 하네. 자, 이번에 가나요? 자, 597 좋습니다. 7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요거까지 스위칭 체결되네요. 자, 요거 41자리 값인데 요거 20호 정도까지만 딱 보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50일 딱 3번까지만 볼게요. 이거 연속 와리가리 충분히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린 자리 값입니다. 근데 굳이 여기까지 보여줄 필요가 있나 싶었었는데
자, 요번에도 한 번 더 스위칭 가져갔습니다. 자, 3번까지 일단 좀 잡히긴 했는데, 자, 요거 마지막 자리에요. 이제는 좀 무난하게 빠져야 되는 자리. 그래서 꼭 40일, 근데 이거 조금 아쉽긴 하죠. 스위칭까지 생각하면서 저는 매도로 이전에 시초가 자리값 다 부시면서 원웨이로 이제 빠지는 자리값 지금 생각했었던 구간입니다. 지금 613, 12, 10. 자, 603.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일단 30%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맨징으로 끊으실 분들은 여기서 1차 자리값 일단은 나와줬으니까, 자,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자리값 그쵸, 오늘 시초가 자리값은 뚫어줄 수 있는 자리값. 그래서 매도 봤는데 이 단기 반등이 꼭 40일을 안 건드리면 이건 계속 매도였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자, 일단 최소 본절 취소 자리값은 확인. 가져가 볼게요. 주문 접수 완료. 자, 30일 본절대. 자, 1차 자리값 30% 나쁘진 않은 자리값이죠. 라고 하고 지켜볼게요. 자, 30일 터치하면 일단은 본절 마무리 자리값인데, 자, 저는 기대값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600 언더에서 놀 거고요. 500 초반대까지도 당연히 기대값 충분히 있는 자리로 생각되는 자리값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좀 끌고는 있긴 한데 기다려 볼만 하다는 자리값이고요. 자, 못해도 일단 최소 본절이니까 그나마 좀 편하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시금 600 이탈 자리값 나왔으니까, 자, 정리 보실 분들, 마무리 보실 분들 여기서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 보셔도 괜찮아요. 요거니 뭐 지금 손실이 너무 커서 지금 일단 욕심이 난다 이게 아니에요. 일단 좀 가져갈 수 있는, 충분히 지금 추세를 제대로 타고 있는 현재 자리값을 한번 제대로 한번 끌고 가보자는 내용입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목표한 금액까지만 일단은 한번 좀 욕심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 자, 39. 자, 42탈. 자, 저점 부근. 이전 저점까지도 눌러줬고요. 자, 35, 34. 자, 추세 잘 잡았죠? 이번에. 자, 34, 33, 31.25. 자, 한 틱. 진짜. 자, 시한가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취소 아깝다. 확인. 자, 대략적으로 그냥 1700불 마무리 볼게요. 자, 239자리값 매도 체결됐고요. 매도 체결에 지금 40 기준이니까 일단 70일 주문 접수 완료. 가져가 볼게요. 자, 잘 버텼죠? 자, 좋습니다. 자, 1차 자리값 지금 19,201자리값 1차 청산 40틱 볼게요. 못하신 분들 한 번 더 타이밍 봐주시고요. 자, 일단은 자, 40T까지는 나와준 자리값입니다. 자, 올총 자리값 일단은 19,141 자리값 볼게요. 141 자리값 올총 내기. 주문 접수 완료. 자, 142. 좋습니다. 딱 걸리네요. 자, 100T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다시금 이제 70달러 초반대까지 이제 좀 내려왔었는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의 지금 하락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세 다시금 매수야 이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80달러대 이제 좀 추가 상승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골드 역시 지금 좀 다시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0 초반대, 2016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대응 관점 일단
일단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나스닥이 이제 고점 대비 한번 꺾인 다음에 이제 재반등 타이밍인데 지금 추세가 계속적으로 좀 밀고 넘어가면서 일단 15,000대까지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전 여기서의 구간대 변동성 횡보 장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움직임 자체는 고점과 저점 지금 이 구간대의 박스 자리 값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구리 제가 이제 좀 얘기 드렸었던 것처럼 거의 이제 3.8 구간대까지 이제 다 올라와 줬습니다. 근데 추가 상승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구리 같은 경우는 이후 추가 대응 자리값 자체도 이제 매수 대응 자리값으로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세워봤습니다. 추가적인 코멘트는 노란 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